안녕하세요, PN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S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0 크기의 배경 색깔이 들어간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폼은 어떤 속성이냐면은 다각형 박스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회전을 시키거나 크기를 확대 혹은 축소시키거나 박스를 이런 식으로 비틀린다거나 엘리먼트를 마음대로 변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폼 속성 중에 트랜스레이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트랜스레이트는 X, Y, Z 혹은 3D 이런 식으로 3D 형태 혹은 2D 형태를 띌 수 있는데, 우리가 다뤄볼 거는 2D 형태를 볼 거예요. 트랜스레이트는 어떠한 속성이냐면은 마치 우리 포지션 렐러티브처럼 현재 엘리먼트 좌측 상단이 기준이 되어서 X축이나 Y축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의 렐러티브랑 굉장히 흡사하긴 하지만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트랜스레이트 X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300픽셀로 위치를 움직이고 싶어 값을 넣어주면은 X 위치에서 300만큼 이동된 거 볼 수가 있겠죠. Y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Y로 변경해 주시고 역시나 동일하게 300픽셀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300만큼 떨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트는 포지션이라는 속성 없이 엘리먼트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X와 Y축을 같이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 수도 있겠죠. 트랜스레이트의 X축에 300 그리고 Y축도 300,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유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개발자 도구 한 번만 열어볼게요. 현재 우리 트랜스폼 확인해 보시면은 둘 다 들어가긴 했으나 X축이 굉장히 조금 이상하죠. 자, 이렇게 줄이 들어갔다는 거는 보통 우선순위 때문인데 위에 거보다 아래 게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폼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나는 둘 다 넣고 싶어. 자, 이럴 때는 동일하게 트랜스폼 적어주시고 트랜스레이트 X축 그리고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다음 속성 넣어주시면 돼요. 결과 확인해 보시면은 X축도 300 그리고 Y축도 300만큼 들어간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그냥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 주셔도 되는데, 첫 번째 값이 X축 그리고 콤마 두 번째 값이 Y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마진을 이용해서 위에서 100픽셀 그리고 오토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줄게요. 자, 이 다음으로 트랜스폼 스케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스케일도 역시나 동일하게 X, Y, Z축이 있고요. 우선 X축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배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엘리먼트가 1배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 2배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2배율을 한번 넣었고요. 확인해 보시면은 X축으로 2배만큼 커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Y축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띄어쓰기 역시나 동일하게 해주시고 스케일에 Y 그리고 2라고 적어주면은 Y축도 역시나 2배로 커지기 때문에 총 박스의 크기는 600과 600인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 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케일만 적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줄여볼게요. 0.5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와 Y축이 0.5배만큼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속성으로서는 우리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회전은 로테이트라고 하고 X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를 돌려볼 거예요. 45를 넣어주시고 도는 영어 디그리의 약자인 DEG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X축으로 45도가 회전된 거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이 회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X축은 이 방향이죠. 이 축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엘리먼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회전이 360도만큼 회전되게 만들었고요. 회전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듀레이션을 적용시켰습니다. 마우스를 올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X축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Y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Y축 기준으로 회전이 이렇게 돌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문처럼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도는 걸 생각하게 되죠. 로테이트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회전은 Z축을 사용하게 돼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자, 회전되는 건 좋은데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돌았으면 좋겠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방향이 반대쪽으로 돌게 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혹은 넣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방향을 바꿔볼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속성으로 스큐라는 속성을 알아볼 건데요. 스큐는 기울림에 관련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큐 X축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울림인데 기울림에 대한 각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DEG라는 단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각도는 45도로 해서 넣어볼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비틀리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동일합니다.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방향이 반대로 가게 돼요. 자, Y축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되겠죠. 세로로 비틀러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트랜스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들 몇 가지 알아봤고요.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되는 이 예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행하기에 앞서 구조 먼저 한번 살피고 넘어갈 건데 전체적으로 감싸는 부모가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이미지를 감싸는 부모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안쪽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져요. 자, 하단에는 그냥 타이틀 하나랑 그리고 문단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빼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미지를 감싸는 부모가 하나 더 필요하다. 자, 이유는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새 창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감싸는 부모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안쪽으로 이미지를 감싸는 부모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게요. 이미지는 아무거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무료 이미지 아무거나 한 개 가져왔고요. 하단으로 H3 이용해서 타이틀 하나 넣어 줄게요. 자, 문단은 아무 내용이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값 하나 잡아줬고요. 부모가 될 컨텐츠 랩한테 가로의 크기는 450픽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감싸는 부모. 자, 이거는 상위 부모 따라서 100% 만들어 줄 거고요. 이미지 랩 안쪽에 있는 실제 이미지 10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우리 타이틀 폰트 사이즈는 26픽셀 정도 넣어볼 거고요. 폰트 웨이트 이용해서 조금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마진 이용해서 위쪽으로는 15픽셀, 아래쪽엔 5픽셀, 양옆에는 0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문단 P태그 폰트 두께를 조금 얇게 처리할게요. 100으로 컬러는 연하게 만들어 줄게요. 자,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건데 이벤트를 넣기에 앞서서 어디에 적용할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컨텐츠 랩 가장 큰 부모죠. 이 부모한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이미지가 확대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컨텐츠 랩이라는 가장 큰 부모한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자식인 이미지가 확대되면 되겠죠. 자식인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오늘 배웠던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확대를 시켜볼게요. 크기는 아주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1.1배만큼 넣어 보겠습니다. 확대가 되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멀죠. 뭐가 안 되냐면은 서서히 확대되지도 않고요. 부모 바깥으로 넘쳐나요. 자, 넘쳐나는 걸 안 보이게 우선 가려줄 거예요. 이미지의 부모, 이미지 랩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라는 속성을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넣기에 앞서서 높이 값도 하나 넣어줄게요. 300픽셀만큼 넣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을 건데요. 오버플로우 히든은 부모 바깥으로 넘쳐나는 자식을 안 보이게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부모 밖으로 넘쳐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서서히 확대되길 원해. 움직임을 직접 부여하고 싶은 이미지 엘리먼트한테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랜지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알림 클릭하셔서 트랜지션을 먼저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우스를 올리면은 서서히 확대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트랜스폼 속성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보면서 트랜스폼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랄게요.